한 3일 있다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제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서 그런지 전화를 받자마자 뭐야? 하길래 내가 아니 그 땅 낙찰 받은 사람인데 3천만 원 정도쯤 드리면 안 됩니까? 아이씨 얘기했잖아. 있다고 전화하지 마. 뚝 끊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있고 이 사람이 이거를 땅을 낙찰받은 사람하고 협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땅을 낙찰받은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 그렇다면 당신이 정 그러시다면 내가 한번 법대로 한번 해보지. 해가지고 제가 바로 그 다음날 수원지방법원 앞에 가서 법무사를 하나 찾아 들어가서 이것을 건물 철거해라. 철거할 때까지 지료를 내놔라. 소송을 하려고 법무사를 어디 법무사를 맡길까 하다가 경매, 공매 뭐 이런 것을 써붙이는 법무사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 들어갔습니다. 한 30대 중반 된 여자분이 오시더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길래 저는 법무사님인지 모르고 법무사님 좀 뵈러 왔는데요 했더니 제가 법무사인데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해놓고 제가 이 건물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건물 철거하고 지료를 달라는 것을 소송을 맡기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여자분이 나를 보더니 아니 왜 이렇게 법정지상권 있는 걸 이런 거를 낙찰받아요? 이런 건 소송을 해도 못 이겨요. 아무나 경매 이런 거 낙찰받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이 법무사 여자 법무사가 훈계를 하시더구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겨달라는 거 아니다. 소송만 해달라는 거다. 그러니까 소송 대신해 준데 얼마를 하든지 견적만 내갖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맞으면은 의뢰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놓고 가시면 제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나는 당연히 서류 다 놓고 왔죠. 하루가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이틀 지나서 전화했습니다. 그럼 내가 놓고 온 서류 어떻게 됐냐 했더니 내가 검토해 보니까요. 이길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정 부탁하신다면은 내가 소송은 대신 서류를 만들어서 집어넣어 주겠는데요. 200만 원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제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200만 원요? 그래서 내가 그만두십시오. 내가 알았습니다. 하고 끊고 할 수 없이 그날 다시 또 다른 법무사를 찾아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뭐 어떤 법무사를 고르고 하다가 그 법원 앞에 법무사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이번에는 어떤 법무사를 들어갔냐면 마침 그 앞에 자동차를 한 대 댈 수 있는 법무사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를 대고 그 앞에 법무사를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30대 중반의 여자분이 혼자 계시다가 맞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류를 다 꺼내놓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건물 철거하고 지료 내달라고 소송을 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얘기를 다 듣고 난 그 여자분이 또 이렇게 얘기하네요. 우리 법무사님이 지금 출타하셨는데요. 우리 법무사님은 작년까지 여기 법원 경매계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이런 거 잘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면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이번엔 또 그 밑에서 일하는 저지가 나는 법무사인 줄 알고 또 다 설명했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법무사님 오시면은 이 서류를 다 전해주시고 저한테 전화를 하게끔 해주십시오. 하고 왔습니다. 그날 한 6시쯤 돼서 전화가 왔습니다. 암암계 법무사인데 그 서류 잘 받았습니다. 이거 건물 철거하고 지료 달라는 소송이면은 이거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한 100만 원 주십시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럼 100만 원 드릴 테니까 해주십시오.
해놓고 그러면 거기 계좌번호하고 좀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해서 계좌번호로 문자로 온 거를 제가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한테 문자로 보내주고 소송을 해야 되겠으니까 이거 100만 원을 좀 보내줘라 했더니 그 다음날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계좌로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송을 시작해야겠구나 생각했는데 한 일주일인가 지났는데도 소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연락이 없어요. 법무사님이. 그래서 제가 법무사님한테 다시 전화를 했죠. 했더니 그거 소장 작성해서 어저께 접수시켰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래요? 그러면 소장 작성해서 접수시킨 내용 그대로를 저한테 메일로 한번 좀 보내주십시오 해서 메일로 받았습니다. 21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메일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 법무사님께서 소송을 넣은 소장 초안입니다. 청구 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검령 금월이 몇 번지의 별지 뭐뭐뭐에 의한 부분을 철밥부 골프연수장 및 뭐뭐에 대하여 철거하고 별지 기동보안 부단에 대해서 이를 인도하라. 지료 내놓으라고 없는 거예요. 보니까 저는 여기서 소송을 할 때에 원고, 피고는 제가 여기서 2명 다 집어넣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건물 주인인 임 누구누구, 그 다음에 그 건물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사장 김 누구누구 둘을 전부 다를 한꺼번에 해서 건물 철거해라, 지료를 내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제가 지료를 내놓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료는 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판사님이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료를 줘야 된다는 것이 결정이 날 때는 판사님께서 지료 감정 신청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제가 지료 감정을 신청을 하면은 감정평가사가 땅에 지료가 감정이 얼마가 나온다고 보고를 하면은 판사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지료를 책정을 하시는 겁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아실 게 뭐냐면 지료를 청구할 때 내가 처음서부터 지료 감정을 청구하려면 또 한 100몇만 원이 넘어 들어가니까 감정가, 경매로 지르고는 감정가가 있는데 감정가에 6%를 할 수도 있고 7%를 할 수도 있고 9%를 할 수도 있고 12%를 할 수도 있고 15%를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소송을 하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주는 거는 판사님이 지료 감정을 해서 주는 겁니다. 제가 10% 달라고 해서 판사님이 9% 주라 5% 주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대편에 압박을 주기 위해서 15%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한 달에 엄청나게 많은, 다시 말하면 한 200 몇십만 원 정도의 지료가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상대편에게 압력을 주기 위한 것이지 내가 12%, 15%, 7% 제가 청구했다고 해서 그것이 판사님이 그걸 보고서는 지료를 가지고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 했고 제가 봤더니 지료 청구가 안 돼 있길래 제가 바로 쫓아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왜 지료로 신청하고 지료 내가 10몇 프로를 넣어서 해달라고 했는데 왜 뺐냐 그랬더니 이 법무사가 자기도 실수한 걸 인정하고 그러군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청구 취지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어떤다? 바로 청구 취지 변경 신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경한 청구 취지 해갖고 보면은 밑에 보죠.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5년 3월 16일부터 별지기재 부동산을 인도 완료일까지 월 273만 7,350원을 어떻게 하라? 지불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이 상대편이 응대를 하면은
또 법정시장권에 응대를 하게끔 되면은 법정시장권 인정을 하면은 그럼 치료를 주라고 판결을 하면 치료를 얼마를 주라고 하는 것을 판사님이 치료 감정을 신청하게끔 되는데 상대편에서 변론을 하지 않고 무변론이면 제가 원했던 것을 그대로 어떻게 한다?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깎아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 몇십만 원을 전부 다를 이렇게 해서 송달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 주인과 이 공장 사장하고 둘 다 송달이 됐겠죠. 송달이 되니까 이 건물 주인한테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하는 첫째 번째 하자마자 제가 여보세요 전화 받자마자 소송 좋아하네. 이게 천만입니다. 내가 소송 받고 서류 다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의뢰했더니 법정상권이 있어서 이길 자신 있다고 해서 그 변호사하고 계약을 할까 하다가 전화하는 건데 어떻게 좀 줄 마음 없어요? 얼마? 5천만 원. 5천만 원? 내가 3천만 원 드린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사람이 이제 약간 숙인 겁니다. 자, 보십시오. 변호사한테다가 의뢰를 해서 맡기면 법정상권을 맡긴다면 암만 안 해도 300여만 원 들어가겠죠, 기본이. 그 다음에 제가 200 얼마를 신청했는데 치료 감정하면 제가 보기에는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는 나옵니다. 감정가게. 그러면 제가 그 앞에 사장한테서 월 120만 원을 받고 있다는 걸 제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는 앞에 공장 주인한테다가 120만 원을 받고 300만 원 들여서 변호사가 써서 이기면은 나한테 13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소송을 해서 법정상권이 있다고 이겨봐야 그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꼬리를 내려야 돼, 안 내려야 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수 경매로 나가도 우리 양도소득세는 나오는 건 있는데 내가 한 4천만 원이 양도소득세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 양도소득세 낼 것만 좀 주면 안 돼? 그렇게 있게 거만하게끔 하고 전화 끊고 난리치다가 소송을 해서 지조 내놓고 건물 철거하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3천만 원, 4천만 원, 1,000만 원을 더 줄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는 3천만 원을 주겠다 그랬고 그쪽에서 4천만 원 준다 그러면 내가 4천만 원을 주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경매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3억에 들어서 5억에 판다고 하면은 2억이라는 마진이 남는데 2억이 2년 안에 팔았으면 약 1억 원 정도가 양도소득세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순수한 수익은 1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건물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계약서를 써서 무허가 건물이지만 계약서를 써서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끔 되면은 우리는 낙찰가에 이 건물 가격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서 좀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되 내일 일시불로 계약을 하십시다. 그 대신 공장에 있는 그 회의실에서 하고 거기에 있는 공장 사장님 그 다음에 건물 주인 나오시고 우리는 두 명이 같이 나가서 일시불로 계약을 하고 정식 계약서를 써서
건물을 넘겨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4천 드리겠습니다. 하겠더니 그렇게 해주면 고맙다고 내일 단박 계약하자.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회의실에 앉아서 4천만 원을 주는 걸로 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서 썼다. 번지수서 뭐뭐뭐 하고 제가 우리 낙찰 받으시는한테 얘기했죠. 이 계약서를 가지고 무허가 건물이지만은 이걸 가지고 그대로 뭐래라 실거래가 신고를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땅 산 가격에 이 건물 산 것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은 양도소득세가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계약서를 써서 다 해놓고 제가 4천만 원 그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통장 붙여주고 가십시오 하고 나머지 이제 공장 사장이 남았죠. 공장 사장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건물 사는 거 보셨죠? 건물을 120만 원씩 주고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150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50만 원을 주고 계속 계실 거라면은 오늘 저희들하고 계약을 하시고 만약에 150만 원 주는 것이 싫으시다 하면 나가시고 철거할 때까지 나가시고 철거할 때까지는 150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나가겠습니다요. 언제 나가겠습니까? 한 달 내로 나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한 달 내로 나가는 걸로 하고 한 달 나갈 때 150은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한 달 사용료 150은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걸로 하고 끝이 났습니다.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잘 나갈까요? 그러길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소송을 할 때 건물 주인까지 같이 상대를 했기 때문에 안 나가면 우리가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보십시다. 이렇게 소송을 집어넣자마자 사실은 소송 날짜가 잡혔죠. 재판에 나오라는 날짜가. 근데 그 전에 팔고 사서 끝났죠. 그러니까 임은교라는 사람이 재판장에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갔죠. 그러니까 불출석으로 무변론 승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무변론 승이라는 걸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판결문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갖고 있긴 있는데 여기 공장 사장이 나가야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한 달 가봤어요. 사장님 계십니까? 안 계신데요. 아니 여기 한 달 내로 나가신다고 했는데 뭐 얘기 없어요? 아니 우리 사장님 그런 말씀 없으시던데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또 한 20일에 또 가봤어요. 사장 나가고 없어요. 이거 나간다 그러는데 안 나오세요? 아니요, 뭐 말씀 없어요. 한 2개월인가 3개월가 지났는데 공장 대표이사한테서 저한테 전화 온 겁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뭐냐면은 그때서야 무변론 승해가지고 한 달에 250만 원씩 내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한다? 판결문이 거기 있는 공장 사장한테 간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 주인은 나한테 팔았으니까 재판처에 출석하지 않았고 거기에 있는 건물 사장은 아무 생각도 없이 팔고 사고 했으니까 자기가 한 달 나간다 했으니까 그냥 나간다고 해놓고 버티면 얘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한 3개월 버텼는데 이미 소송을 넣어서 내가 250만 원을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제가 얘기했죠. 당신 나간다 그랬는데 안 나간 거 아니냐. 지금 당신 안 나간다 그러면은 내가 이 판결문 받은 거 가지고 즉시 제가 공장 압류하겠습니다 했더니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한 20일 있다 가봤더니 아는 게 아니라 공장을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우리 낙찰 받은 수강생한테다가 이 사람 나갈 때까지 지금
언제 나간다니까 정확하게 250만 원 넘어가고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150만 원씩은 계산해서 받고 만약에 그 안 주면 공장 압류한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했더니 나가면서 정확하게 계산 3개월 며칠치를 150만 원씩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여기까지는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건이 생길 때 사실은 뭐가 왔냐면 포고법사하면서 우리 그 낙찰받은 수강생한테다가 연락이 하나 온 거예요. 뭐가 왔냐면은 2개월, 낙찰을 받고 2개월 이내에 원상복구 시킨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시키고 있느냐. 그러니까 원상복구 시켜라. 이런 것이 공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강생이 나한테다가 허물하고 원상복구 시키라고 공문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길래 내가 이렇게 218페이지에 있는 답변서를 보냈죠. 지금 소송 중에 있어서 건물주는 소송 중에 있다. 소송 중에 있으니까 이 소송이 끝나면은 즉시 철거하다. 우리도 소송이 뭐냐면 건물주한테 철거해달라는 소송이다. 해갖고 소송 지부는 그 서류를 사본으로 해서 보냈더니 아무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다 끝난 겁니다. 그 집도 깍 정리가 딱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대로 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소송이 끝난 거를 알았는지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이 포고운읍에서 또 저기 농지 담당자가 왜 철거 안 하느냐고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좀 교수님이 한번 가봐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제가 갔어요. 갔더니 그 농지 담당자가 한 50대 중반 된 여자분이시더구만요. 제가 가서 갔다 했더니 그 자라도 한번 만나뵈려는데 이렇게 오셨네요 하면서 저한테 아주 점잖게 얘기하더구만요. 작년에 우리 관내에서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이 나간 것이 6건이 있는데 5건은 전부 다 원상복구 시켰는데 이 한 건이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서 감사의 지적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재판이 있었다고 해서 그걸 거쳐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재판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상복구 시켜달라는 것인데 저도 사실은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집이 아주 좋고 쓸만하더구만요. 그 원상복구 시키고 허물기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용인시청에 그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여기 이렇게 있는데 양성화가 되겠느냐고 물어봤더니 담당자가 보더니 그 양성화가 된다고 하길래 얘기를 해놨거든요. 나한테 그냥 그 집이 너무 좋은 집인데 허물기 아까우니까 이 원상복구 시킨다는 것은 허무는 것이 원상복구 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의 조촉을 안 받게 하는 것이 원상복구니까 제가 얘기해놨으니까 가서 그냥 건물을 양성화를 시키면 허물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아주 자세하게 보고 담당자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용인시청에 들어가서 담당자한테 가서 물어봐서 이게 있는 거 원상복구 되느냐 했더니 그지 않아도 포고읍의 그 담당자들이 했는데 제가 다 조사해 본 결과 항공사진도 보고 뭐 하다 보니까 88년도 뭐 그때 이렇게 지어진 거가 돼가지고 이거 원상복구 가능합니다. 원상복구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고 개발행 허가를 받고 그 대신에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셔야 됩니다. 예? 농지 전용 그러면요? 뭐 이렇게 해보더니 16만 5천이고 500평이다 보니까 약 8천 몇백만 원이더라고요. 그럼 그것만 내면은 원산지 양성화 해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우리 낙찰을 받은 수강생한테 얘기했죠. 이거 원상 복구시키라고 하는데 건물을 허물든지 아니면 양성화도 된다는데 양성화 시키려면 농지 전용 부담금하고 뭐하고 해서 8천 몇백만 원에다가 설계비하고 뭐하고 하면 한 9천 원 몇백만 원 들어갈 것 같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 낙찰받은 교수님 공장 부지로 낙찰받은 건데 그걸 양성화 시켜서 뭐에다 쓰면 먹겠습니까? 그 집을 허물 겁니다.
그거 하모는데 돈 좀 많이 들어가는데, 교수님, 제 직업이 토목공사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허물어서 없애는데 반나절도 안 걸리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며칠 있다가 봤더니 깨끗하게 허물어 놨더구만요. 그래서 내가 허물어 놓은 걸 보고, 허물었으니까 이제 이 측량을 한번 합시다 해서 측량을 다 해놓고 매물로 딱 이 공인중개사한테 매물로 내놓으니까, 매물로 내놓고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또 뭐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제2 경부고속도로를 만드는데 뭐 또 그쪽 근처 옆으로 뭐 지나간다고 해서 뭐 그쪽이 들썩들썩 하다 보니까 또 바로 금방 또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 과정이 다 끝이 난 겁니다. 이거는 사실 보면 이것은 농지 전형뿐만이 아니라 특수 경매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좀, 이게 특수 경매라는 거, 법정상권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또는 건물 주인과 협상을 할 때 어떻게 한다, 이것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10분 또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